세탁실 겸 창고로 사용하는 다용도실입니다. 묵은 짐들이 너무 많고 정리도 안 돼 있는 데다가 졸업식 가건물 티가 너무 나서 방치하고 있었는데 봄맞이 대청소할 생각으로 큰맘 먹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꾸미기 위해 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가 3m 조금 넘기 때문에 평소로는 4평이 채 안 되는 공간이고요. 이번 참에 짐도 좀 버리고 정리해서 서재 같은 작업 공간으로 쓰려고 합니다. 정리의 기본은 버리는 건데 시작부터 버릴 수가 없네요. 셀프 인테리어라고 해서 별건 없고 그냥 페인트나 칠하고 찢어진 장판이나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평일 퇴근을 조금씩 하면 금요일엔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일을 벌렸는데 막상 짐을 꺼내보니 막막해서 한숨이 나오네요. 버릴 걸 고르고 정리하는 데만 하루가 걸렸습니다. 과감히 버려야 하는데 어떻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파우치도 하나 잘 못 버리겠네요. 몇 년 동안 안 써서 버리고 나면 얼마 뒤에 꼭 그게 필요한 순간이 와서 더욱 못 버리겠습니다. 저 파우치도 그 생각으로 두었는데 지금은 또 어디 뒀는지 모르겠네요. 커튼도 떼고 마스킹도 하고 도색하기 전 밑작업이 참 많습니다. 차도 마찬가지지만 양면 테이프나 실리콘으로 고정해둔 물품은 제거할 때 무척 곤욕스럽습니다. 저거 떼고 양면 테이프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만 해도 힘드네요. 혼자 사부작 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완전한 오산이었습니다. 이거는 뭐야? 이거 아니지? 막고 아니야. 주인이 없네요. 정수기도 해체하고 수도 쪽 정리만 해도 1시간이 걸리네요. 결국 첫날은 정리도 다 못했습니다. 둘째 날 퇴근하자마자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둘러봅니다. 천정하고 조립식 판넬 쪽만 페인트 칠하려고 했는데 벽 갈라진 곳도 눈에 들어오네요. 10년이 다 된 인테리어 필름도 창고에 있길래 저것도 사용하려 합니다. 시멘트 벽은 칠할 생각이 없어서 마스킹도 했는데 결국 문쪽 벽까지는 다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마스킹 작업이 은근 귀찮은데 괜히 뻘짓했네요. 창고에 대충 한 7년은 된 자동차용 바데가 있어서 사용하려 했는데 새 건데도 굳어서 안 나오네요. 억지로 짜서 헤러로 틈을 메워봅니다. 억지로 하면 대충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네요. 저걸로 하다가 하루 종일 걸리겠습니다. 다른 새 걸 가져왔지만 얘는 더 굳어서 안 나옵니다. 소비기한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듯한데 오래된 바데는 못 쓴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결국 5년 묵은 핸디코트를 힘들게 가져왔습니다. 밀봉이 잘 되어서인지 핸디코트는 상태가 양호하네요. 못쓰는 카드를 가지고 갈라진 벽면 틈을 메워줍니다. 매끈한 면을 위해서는 굳은지 사파나 그라인더로 갈아주어야 되지만 보통 일이 아니기도 하고 그래봤자 티도 안 나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대충 바르고 넓게 펼쳐주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갈라진 부분만 채우려다가 단차 부분도 계속 거슬릴 것 같아서 하는 김에 조금 손을 대봅니다. 본격적인 페인트 작업을 위해서 조명을 해체합니다. 짐을 다 옮기기가 너무 번거로워서 부분적으로 나눠서 페인트를 칠하려고 했는데 작업이 너무 방해되고 페인트도 흘러내리고 해서 결국엔 짐을 다 빼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다 빼고 조금이라도 쾌적하게 작업할 걸 그랬다 싶네요. 세탁기 옆에 벽면은 그나마 깨끗해서 놔두고 천장만 페인트 칠할 생각이라 마스킹을 합니다. 안 쓰던 캠핑용 접시를 버리려다 놔뒀는데 이럴 때 사용하기 좋네요. 페인트 밑작업용으로 프라이머를 샀습니다. 저 때도 사실 아무 생각 없었는데 페인트 밑작업용으로는 젯소를 사야 되는데 잘못 샀네요. 프라이머는 인테리어 필름 절작 전에 바르는 용도로 나온 겁니다. 어쩐지 농도가 너무 질어서 바르는데 힘이 많이 들었네요. 저 때도 다 바르고 나서도 잘못 샀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편집하면서 알게 됐네요. 색깔도 젯소처럼 투명한 느낌의 흰색이라 아무 의심도 없이 발랐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어차피 밑작업 용도이기 때문에 본드 역할을 하기엔 프라이머가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세탁기랑 건조기까지 빼기엔 너무 이스러울 것 같아서 대충 했는데 자세가 안 나와서 힘들긴 하네요. 장판도 교체 예정이라 페인트 떨어지는 걸 신경 안 써도 되니 너무 편하네요.
실제 작업은 너무 힘들고 귀찮은데 영상으로 보는 것처럼 머릿속으로 생각할 땐 별것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일을 벌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힘듦을 까먹지 않아야 다음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실행할 것 같아서 최대한 상세하게 편집하고 싶네요. 붓질하는 게 진짜 생각보다 너무 힘듭니다. 붓질하는 내내 이거 언제 끝내지란 생각으로 참으면서 했기 때문에 문도 칠하기 싫었지만 하는 김에 안 할 수가 없네요. 문은 손잡이만 빼면 쉽게 빠집니다. 가만히 있는 벽과 달리 문은 손이 자주 닿고 맨질해서 페인트를 잘 칠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깨끗이 닦아줍니다. 진짜 이것도 일입니다. 걸레로 최대한 닦고 매직 블럭으로도 닦아줍니다. 단열재 없이 바로 맨시멘트라 습기가 많이 올라오네요. 시트지는 그냥 떨어지고 오래된 장판은 뚝뚝 끊어지기까지 합니다. 시트지 뒷면은 물이 촉촉하네요. 앞쪽 시트지는 그래도 잘 붙어있고 나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놔두려고 하고요. 바닥 쪽은 그냥 장판으로 덮어서 대충 써야겠네요. 창고로 사용하는 공간이라 선반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선반도 페인트를 칠하려고 합니다. 남은 짐들을 또 빼내고 선반을 내려놓기 위해서 책장도 옮기는데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선반을 내려놓고 이제 본격적인 페인트 작업을 시작합니다.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목요일인데 이제야 프라이머를 바를 수 있겠네요. 아이들이 먹고 버린 홈런볼 케이스에 소분해서 사용하니 딱 좋습니다. 사용한 붓도 깨끗이 씻으니 페인트 칠할 때도 사용할 수 있네요. 이렇게 하는 사람 모르겠는데 진짜 옛날부터 우리는 진짜 문제다. 상상을 못할 일이다. 지금 꽂혀가지고 맞지? 힘든지도 모르지. 그러면 뭐하러 지금 하는데. 그래도 무리를 너무 하는 거다 여보. 돈 있으면 맡기고 싶어. 딴 돈은 있어도 이 돈이 없는 거겠지. 그런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도 나간 돈이 너무 많다 맞지? 어? 술만 쉬어도 먹는데. 아니 근데 딴 사람 그럼 어떻게 사는데? 나도 그래도 많이 벌겠지. 아니 많이 안 버는 사람도 살잖아 내 말은. 그럼 제대로 못하고 사는 거지. 진짜 궁금하다. 다 돈이 들어오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상상으론 혼자 금세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강목으로 틀 잡고 속고보드 돼서 제대로 할까 생각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그 작업만 3일은 걸렸겠다 싶네요. 공간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아쉽기도 하고 비용이나 노력 대비한 만족도에 확신이 없어 포기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기 잘했다 싶습니다. 프라이머를 바른 지 3시간 정도 되니 바로 페인트를 발라도 될 만큼 잘 마른 것 같습니다. 오늘 바른 프라이머고요. 인테리어 필름용이라고 떡하니 적혀있네요. 그래도 막상 페인트를 발라보니 문제없이 잘 발라졌고요. 2kg 정도 사용한 듯 합니다. 목요일 밤 12시가 돼서야 프라이머 작업이 끝났습니다. 청소 등 밑작업도 많지만 뻑뻑한 프라이머를 바르는 게 정말 힘드네요. 내일 페인트가 잘 발릴지 기대가 됩니다. 금요일 퇴근 후 본격적인 페인트 작업에 들어갑니다. 결로방지 내부용 페인트고요. 7년 전에 거실에 바르려고 샀던 건데 이제야 사용하네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 손으로는 적기 힘들 만큼 뻑뻑해서 큰 바스켓에 옮겨 담고 교환기로 저으려고 합니다. 창고가 좁고 짐도 많아서 버릴까 생각했었는데 페인트도 그렇고 큰 바스켓도 안 버리고 두길 잘했네요. 믹서날은 사이즈 소자고요. 철물점에서 4,500원에 샀습니다. 3분 정도 섞어주니 완벽하네요. 4,500원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지루하고 힘든 작업이라 음악을 틀고 천장부터 칠하려고 책장도 옮기고 본격적으로 페인트를 칠하는데 프라이머처럼 뻑뻑해서 바르기가 힘듭니다. 프라이머는 한번 바르면 끝이지만 페인트는 최소 3번은 칠해야 합니다. 페인트 칠하는 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늘 만만하게 생각하고 일을 벌리는데
와이프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진짜 알아 누웠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지루한 작업입니다. 창고에 10년 넘게 보관 중인 장판으로 시공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자랄 것 같아서 새로 주문했습니다. 부피를 보니 주문하기 잘했다 싶네요. 진짜 난장판이 된 집안의 모습입니다. 깜빡이는 조명도 손봐야 되고 할 일이 정말 태산 같네요. 장판에 깔아야 정리할 수 있는 짐들이라 빨리 작업을 끝내고 싶습니다. 금요일 새벽 1시까지 작업한 상황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페인트만큼 온몸이 페인트로 범벅이고 천정 쪽은 페인트가 잘 먹질 않아서 얼룩덜룩하지만 덧칠할 힘이 없네요. 책장 뒷면은 윤산이와 와이프가 칠했습니다. 공사판이 따로 없네요. 얼굴하고 머리에도 페인트칠한 느낌이네요. 페인트칠이 얼룩덜룩하긴 한데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곤합니다. 토요일 새벽 1시 11분이네요. 이제 자러 가야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눈 뜨자마자 상태를 확인합니다. 더할 힘도 없어서 대충 끝내고 싶지만 얼룩덜룩한 곳이 너무 많아서 한 번 더 발라야겠네요. 환기하려고 창문을 열었는데 방충망이 찢어져 있습니다. 창고에 자재가 있어서 방충망 교체 작업부터 하려고 합니다. 창문에 묻은 접착제도 떼야 되고 참 할 일 많네요. 저 방충망도 조만간 교체해야겠습니다. 날씨가 진짜 좋네요. 이제 본격적인 봄이 오면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싶을 것 같아서 미뤘던 집안일들을 하나씩 하려고 합니다. 방충망 교체 작업은 정말 쉬운 일이긴 한데 은근히 귀찮아서 거의 1년 만에 하는 것 같네요. 이제 맘 편히 창문을 열어놓을 수 있겠습니다. 하기 싫고 힘든 천장부터 시작합니다. 문득 갑자기 인테리어에 꼽힌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매주 밖으로 나다니다 보니 집안꼴은 점점 엉망이 돼가고 그러다 보니 안락함을 주는 게 아니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더 밖에 나가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한 걸 실행에 옮겨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시작하긴 했지만 진짜 원하는 건 머물고 싶고 편안한 쉼이 있는 집입니다. 미뤘던 집안일을 끝내고 정리가 돼 있어야 바깥놀이든 뭐든 마음 편히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윤광이까지 동원해서 온 가족이 작업하니 속도가 붙네요. 역시 백지장도 맞대면 낫습니다. 맑은 날씨에 놀러도 못 가고 있었는데 비가 와서 기분 좋은 것도 잠시. 봐요, 일단. 햇빛 나네. 화가. 총 3번의 페인트 칠로 4리터 페인트 2통을 다 쓴 결과물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느낌이 좋네요. 힘들게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결로 방지용 페인트라 뻑뻑해서 바르기는 힘들었지만 그만큼 두꺼워서 작은 홈을 막아주니 결과물이 만족스럽습니다. 알뜰하게 잘 썼네요. 힘들고 지겨웠던 페인트 작업을 끝내고 이제 장판 시공을 합니다. 책장을 정리하고 이제 빼내려는데 근데 사람 안 만나면 다행이다 그잖아. 다행히 전구만 깨졌네요. 겨우 책장을 옮기고 바닥 청소와 기존장판을 드러냅니다. 여기가 진짜 여기는 여보 뭐 뿌려야 되겠어. 다른 곳은 괜찮은데 저 부분은 완전 곰팡이가 심하네요. 습기를 많이 먹은 장판은 뚝뚝 끊어지면서 부서집니다. 락스로 지워주고 남은 페인트로 발라 덮어주었습니다. 옥상 방수할 때 콘크리트 가루 흡입용으로 썼던 청소기로 바닥을 청소하려는데 와이프 쪽으로 가루가 엄청 날리네요. 다행히 못 본 듯 합니다. 깜놀했네요. 바닥 청소를 꼼꼼히 하고 드디어 장판을 깝니다. 장판폭이 180cm라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건축할 때 공간이 대충 한 것처럼 너무 반듯하지가 않아서 맞추기가 힘들었고 안 될 수도 있다. 요만큼 자른다. 맞네. 조금 더 잘라야 되겠네. 조금 더 잘라 되겠나? 아니, 몰라.
꼴보기 싫은데 됐나? 아니 그렇게 해도 꼴보기 싫어. 아니 코너는 됐잖아. 아 진짜. 코너는 된 거 아니야? 저게 최선아니까. 진짜 몰라. 뭔가 근데 왜 이렇게 꼴보기 싫어? 여기 자를까 그냥? 어머 됐나? 됐네. 우리끼리 됐으면 됐지 뭐. 됐지. 웃기다. 습기가 제일 많이 올라오는 쪽은 들뜨지 않게 본드로 고정을 합니다. 바닥재, 접착제 218. 세탁기까지 빼기는 너무 힘들어서 앞쪽까지만 깔려고 하고요. 장판은 겹친 시공이 편하긴 한데 발에 걸리는 느낌이 계속 거슬리고 보기 싫을 것 같아서 맞물림 시공으로 도전해 봅니다. 장판은 2m만 여유있게 주문해서 실패하면 멘붕 올 것 같아서 신중하게 재단해야 했습니다. 남는 양으로 선반 아래에도 깔아야 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네요. 겹친 시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늬를 잘 맞춰 겹쳐 놓은 상태에서 두 장을 동시에 한 번에 잘라야 됩니다. 중간에 한번 삐뚤어서 다시 잘랐다가 조금 티가 나긴 하네요. 끝쪽 처리가 신경 쓰이고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큰 실수 없이 장판을 깔았고요. 생각보다 그리 어렵진 않았습니다. 선반 아래 장판까지 깐 기념 겸 늦은 점심은 역시 짜장면입니다. 세탁기 옆 공간은 책장을 넣을 생각이라 장판을 더 올려두었습니다. 책장을 가벽처럼 활용하니 좋네요. 짐 정리도 할 게 많아서 어느새 해가 졌고요. 장판까지 바꾸고 나니 훨씬 낫네요. 조명도 달아야 되고 배선도 정리해야 되고 아직 할 일이 많지만 방 하나가 생긴 기분이라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모습을 볼 기회는 지금뿐이라 기록으로 남겨봅니다. 페인트 칠도 예상보다 더 잘 돼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입구 쪽 장판이 떨어져 나가서 제일 거슬렸는데 깔끔해진 게 가장 마음에 드네요. 배선 정리도 안 돼 있고 아직 미완성인 공간이지만 몇 년째 창고에 있던 조명을 달아놓으니 분위기가 안락해졌습니다. 이대로도 충분히 만족스럽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네요. 너저분한 배선들과 손잡이도 바꿔야겠고 무엇보다 저 부분을 막아야겠습니다. 향초의 향기가 어울리고 정리가 되니 너무 좋네요. 퇴근 후 또다시 사부작거리다가 휴일이 되었습니다. 아유 쓰레기 많이 나왔다. 와 이게 다 쓰레기야? 와, 잘 안 쓰는 아기 세탁기도 빼내고 오늘은 꽃집에 들렀다가 핫판을 사러 갑니다. 와 여기 향기 진짜 좋다. 향기 좋아? 와이프를 기다리는 동안 산이야 음악 감상도 하고 핫판을 보러 왔는데 마침 18T짜리 핫판이 22,000원 행사하길래 바로 구매하고 취소대로 2번 커팅을 요청했습니다. 한 번 커팅에 1,000원이라 커팅비까지 24,000원에 구매했습니다. 핫판을 사면서 문손잡이도 샀습니다. 사이즈가 절묘하게 맞네요. 튜브 찍어라. 꼴보기 싫어. 왜 보기 싫은 거를 찍는 거야? 핫판을 산 이유입니다. 묵은 때를 벗기고 저 공간을 막으려고 하는데 너무 반듯하지가 않습니다. 직소기를 쓸 때마다 삐뚤하고 직각으로 잘리지 않아서 불편하네요. 사포질도 하고 크기는 대충 맞췄는데 밑에 받침을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기둥과 지지대를 만들려니 일도 많고 아래 공간을 수납 공간으로 쓰고 싶기도 해서 고민하다가 일단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 대충 벽돌로 올려두었습니다. 세탁기 물이 나오는 공간이라 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창고에서 10년간 묵은 인테리어 필름을 뒷펜에 붙이려고 합니다. 프라이머는 끝부분과 특히 모서리를 꼼꼼히 발라야 합니다. 한 명이 잡아주면 더 편하고 잘 붙일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뒷펜이라 대충 붙였는데 옆면까지 잘 붙여져서 뒷면으로 사용하기 아까울 만큼 잘 붙였네요. 기술이 점점 느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영상이 엄청 길어진 김에 시트 옆면 마감하는 모습도 기록해둡니다. 너무 끝쪽에서 자르지 않고 1에서 2mm 정도 여유를 두고 커팅한 다음 모서리를 살짝 덮으면서 붙여주면 됩니다. 헤라로 잘 붙여주고요.
모서리를 사선으로 붙이고 중간에 기포는 살짝 칼집을 내서 없애주면 깔끔한데 뒷편이라 대충 했습니다. 난이도 있어 보이는 기역자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쉬운 부분부터 하고, 가운데 부분은 한쪽은 포기하거나 양쪽에 삼각형 모양의 틈이 생기겠네요. 기역자 모양으로 끝쪽에 스티치를 붙여준 다음 사선으로 절단해서 붙여주었습니다. 굿. 이거는 그냥 상판으로 해도 되겠다. 굳이 장판 안 바르고. 일체감 있기는 장판이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붙는 건 이게 훨씬 더 붙는 거 아닌가? 장판까지. 장판이 모자라야 돼. 그래도 모자라. 친구가 없는 진짜 이거 생각도 못했네. 그냥 시트지도 해야겠다. 야, 이제 시트지도 모자라네. 설마 아닐 거야. 모자라. 아니라고 해. 이거 완전 바보지 됐네. 한 장으로 그냥 덮으면 끝인데 결국 잘라놓은 장판을 쓰레기통에서 뒤져오고 남은 장판은 겹침 시공으로 붙였습니다. 장판도 진짜 알뜰하게 딱 맞춰 잘 샀네요. 바닥 접착용 본드가 너무 질어서 헤라로도 바르기가 힘드네요. 끝까지 뭐 하나 참 쉽게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실패 없이 마무리를 하고 올려서 마무리를 합니다. 나름 튼튼해서 괜찮네요. 다음날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저때 당시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스위치 2개와 전기 테이프 2개가 누락된 걸 15일 뒤에 알아서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포장하는 직원은 확실히 보냈다고 한다면서 CCTV 기록도 오래돼서 삭제되었다고 안 된다고 하길래 이 영상을 보내니 군말 없이 오늘 반송한다고 하네요. 기록해두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죄송하단 말은 못 들었네요. 사실에 근거한 안 좋은 후기 올려야겠습니다. 나사 구멍이 보기 싫어서 나사를 빼내고 전선 모이딩을 붙입니다. 전선 모이딩은 커터 컬러도 잘 내긴 하지만 힘이 많이 들어서 직소기로 자르면 쉽고 편합니다. 끝부분은 칼로 자르는 게 깔끔하고요. 조명 배선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렇게 한쪽 홈을 내어주면 깔끔하게 배선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요. 너저분했던 배선을 다 정리하니 훨씬 깔끔해졌네요. 이제 손잡이를 바꿔야겠습니다. 방화문 손잡이는 그냥 돌리면 빠지고요. 볼트만 풀어주면 쉽게 탈거가 됩니다. 기존 손잡이를 빼고 원래는 안쪽 뭉치도 바꿔줘야 되는데 기존 거랑 맞네요. 너무 쉽게 바꿀 수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조명 배선도 10m를 주문했는데 딱 맞게 잘 썼네요. 배선 연장을 하고 고장난 스탠드에서 스위치를 잘라 붙여 주었습니다. 와. 콘센트가 다른 벽 쪽에 있다 보니 바닥에 멀티탭 배선이 있는 게 너무 거슬리네요. 배선을 연장해서 벽 쪽으로 올린 다음 위쪽 천장을 지나서 벽 쪽으로 내려오면 될 것 같습니다. 모이딩으로 마감하면 깔끔할 것 같네요. 모이딩 길이를 재고 커팅하고 잘 풀어줍니다. 전선이 최대한 꺾이지 않게 위치를 대충 잡아 놓으면 딱 원하는 길이로 배선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전선을 벽면으로 올리고 천장을 따라 숨겨주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억지로 볼 이유가 없는 공간이라 대충 했는데 보기 싫긴 하네요. 그래도 바닥에 선이 없으니 걸리적거리지도 않고 훨씬 깔끔합니다. 배선 정리를 하니 이제야 정돈된 느낌이네요. 전구도 달고 손잡이도 바꿔놓으니 손댄 티가 많이 납니다. 이제 다 했다 싶지만 책상에 뜰 받침대를 사려다가 회사에 버리는 나무 팔레트가 있어 가져왔습니다. 남은 장판으로 대충 씌워줍니다. 손탁카피는 아무리 찾아도 없고 에어타카를 쓰려니 컴프레셔도 연결해야 돼서 그냥 핏으로 고정했습니다. 뭐 대충 쓸만하네요. 사이즈가 좀 크긴 한데 돈 안 들이고 만들어서 만족합니다. 발이 너무 딱 맞게 있으면 허벅지가 불편했는데 딱 좋네요. 굿입니다. 이제 진짜 끝났나 싶지만 비가 오니 물이 셉니다. 가만 지켜보고 있으니 물이 모여서 한 방울씩 떨어지네요. 이쪽도 떨어지고 있어서 대야를 받쳐 놓았습니다. 지붕과 맞닿은 쪽이 아니라 안쪽 벽에서 한 방울씩 흘러나오고 있어서 이건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네요. 고민 끝에 버리는 PVC 판넬 자재를 주워와서 물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외벽 안쪽 10cm 부근에서부터 물이 떨어져서 판넬을 최대한 밀어넣고 남은 부분은 커팅합니다. 주차장에서 커팅하고
격벽이 되는 부분도 잘라냅니다. 올려보니 딱 잘 맞네요. 물길이 넘어오지 않도록 아까 자른 격벽을 실리콘으로 붙이기 위해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위치를 잡습니다. 이제 실리콘만 쏘면 되겠네요. 창고에서 몇 년 묵은 실리콘이지만 미개봉 상태라 그냥 쓰면 될 줄 알았는데 나오지가 않네요. 완전히 굳었습니다. 완전 굳었네요. 중간은 괜찮을까 싶어서 잘라보지만 그냥 끝까지 다 굳었네요. 실리콘도 동네에서 사면 하나에 4-5천원 하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제조일로부터 1년. 실리콘은 미리 사놓으면 안되겠네요. 몇 달 전에 루프탑 텐트 방수할 때 여유분으로 사놓은 게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다행히 멀쩡하네요. 막상 실리콘을 싸보니 이게 생각보다 깔끔하게 하기가 어렵네요. 어차피 보이지도 않는 부분이라서 방수라도 확실히 되게 덕칠을 해줬습니다. 다음날 퇴근해 보니 완전히 잘 말라있네요. 이것으로 공사는 진짜 마무리되었습니다. 가랜막 커튼도 당근에서 샀습니다. 사이즈도 길이도 완벽하네요. 책장을 가벽처럼 활용하기 정말 잘했다 싶고 저기도 막아놓으니 생각보다 더 공간감이 좋아졌습니다. 캠핑도 고생스럽다 생각했는데 캠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고생스러웠던 2주간의 결과물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철수 걱정 없이 이대로 쭉 쓸 수 있다는 점이네요. 인테리어 전문가에게 맡겼으면 훨씬 깔끔했겠지만 그만큼 비싸고 무엇보다 보람이 주는 애착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페인트와 조명이 있어서 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었고 장판과 붓 등 부자재, 전선에 가림막까지 지출된 금액을 계산해보니 총 30만원 정도 든 것 같네요. 업자에게 맡겼으면 얼마가 나왔을진 모르겠지만 인건비만 계산해도 최소 100만원 이상은 절약한 것 같아서 오히려 돈을 번 느낌입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